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남상욱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시간 참 빠르네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때 그 사진의 주 재료는 빛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ISO를 가지고 빛의 양을 확보하는 이제 부분을 배웠는데 오늘은요. 빛의 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질과 그 다음에 카메라 매뉴얼, 필수 매뉴얼 중에서 렌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강의의 직사광, 확산광, 그 다음에 방향에 따른 특성, 그 다음에 단렌즈와 줌렌즈에 의해 표준 줌렌즈, 표준 화각,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카메라는 없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빛이 없으면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자, 이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참.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요. 거짓. 자, 이 명제는 참입니다. 카메라는 없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 그 어떤 누구도 사진을 찍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명제를 만들어 본 거고요. 밑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포토그래피라는 사진의 어원인데 뭐라 그랬죠? 포토그래피는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전에 어떤 사진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아마존에 악어를 찍으러 갔어요. 근데 악어를 찍으러 가서 악어를 팍 찍으면서 나는 악어를 찍는 게 아니라 빛을 찍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양쪽 등골이 전율이 쫙 이렇거든요. 여러분들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죠. 똑같이 들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니.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빛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빛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같이 좀 전율감을 느껴보셨으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빠지신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오랫동안 아마 사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빛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에서 얘기하는 직사광과 확산광은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거든. 이미 다 경험한 거거든. 그걸 여러분들 사진에 그대로 반영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직사광은 우리 일상에서 어떤 빛을 얘기하죠? 그냥 햇빛 쨍쨍한 날, 땡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에서 확산광은 어떤 조명일까요? 일상에서? 자, 햇빛이 막 쨍쨍 비치는 날이 아닌 날이 어떤 날이 있어요? 구름 낀 날이죠, 구름 낀 날. 자, 구름이 쫙 꼈어.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요. 블라인드 친 거랑 똑같아요. 커튼을 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 샘플에서 이제 사진이 이렇게 두 장 보여지고 있는데 똑같은 모델이 똑같은 장소에 서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직사광으로 찍은 사진과 확산광으로 찍은 사진 다르죠? 자,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얼굴도 다르죠? 옷 한번 보세요, 옷. 옷도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빛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주인공이라도 다른 느낌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빛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방향도 사실은 되게 여러분들 사진을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는 5가지 나와 있지만 3가지만 좀 분류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빛이 지금 앞에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조명을 통틀어서 자, 앞에서 들어오는 조명을 통틀어서 우리는 순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순광. 자, 그래서 앞에서 들어오는 빛은 선명한 느낌, 색상에 대한 재현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느낌들을 내고요. 옆에서 들어오는 조명은 뭐라고 하냐면 측광이라고 얘기해요. 측광, 측면광이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드라마틱한 느낌, 대비감이 강한 느낌, 질감에 대한 표현이 좀 탁월하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작게 나오려고 막 뒤로 가잖아요. 이렇게 뒤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측광을 이용하면 얼굴을 반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엄청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들어오는 조명. 제가 모델인데 이 뒤에서 들어오는 조명을 우리는 통틀어서 역광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역광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왜?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니까 내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환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광을 다 싫어해버리는 거죠. 근데 역광을 저는 신비스러운 느낌, 환상적인 느낌, 따뜻한 느낌, 감성적인 느낌 이런 느낌이 강조된 사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들을. 자, 여러분들이 역광을 싫어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나온 사진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니까. 근데 첫 번째 나온 사진을 잘 보시면 주인공과 피사체를 분리시켜주는 흰색의 테두리 라인, 립 라인이라는 게 생겨서 되게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조명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그 시커먼 사진하고 똑같은 조명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과 이 사진은 똑같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뭐만 달라요?
어둡게 나온 것만 달라요. 밝기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역광이네 하고 자리를 바꿀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출 보정 있잖아요. 밝기 조절. 그 밝기 조절을 이용해서 빛의 양을 더 넣어주면 오른쪽의 사진처럼 찍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의 사진은 그런 대로 괜찮죠. 어때요? 역광이라는 조명이 이제 싫지만은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역광을 잘 사용하지 않고 순광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사진을 가지고 밥을 먹고 벌어먹고 살거나 아니면 뭐 작가 활동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역광도 되게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 처음은 아니죠? 네, 오늘 가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렌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넘어가 볼게요. 렌즈는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단렌즈와 줌렌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앞에도 있죠. 단렌즈, 줌렌즈. 단렌즈와 줌렌즈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렌즈는 초점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렌즈를 말하고요. 줌렌즈는 초점거리가 가변되는 렌즈를 말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왜? 초점거리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는데 자, 사진을 찍으려고 봤더니 거리가 안 맞아요. 그 상태에서 거리를 줌을 찍찍찍찍 돌려서 맞추는 분들은 줌 렌즈를 쓰고 계신 거고요. 자, 렌즈 사진을 찍으려고 딱 봤더니 주인공이 거리가 안 맞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움직여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오거나 뒤로 빠져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단렌즈를 쓰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흔히 발줌 한다고 얘기를 하죠.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단렌즈와 줌렌즈가 있는데 단렌즈는 렌즈가 밝고요. 줌렌즈는 효율이 높아요. 뭔 얘기냐면요. 단렌즈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표준 줌렌즈를 가지고 막 사진을 찍을 때는 이 렌즈가 되게 어두웠어요. 그 상태에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단렌즈를 바꿔서 탁 껴서 뷰파인더를 들여다봤더니 엄청 시원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밝은 거구나. 저는 옛날에는요. 불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단렌즈에는 불이 들어와서 밝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참 멍청한 생각이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안에 밝고 어두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사진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줌 렌즈로 찍은 사진보다는 단 렌즈로 찍은 사진이 조금 더 맑고 경쾌한 느낌을 가져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맑고 명쾌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편리한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렌즈가 무슨 렌즈다? 줌 렌즈라는 얘기죠. 줌 렌즈 중에서도 우리가 대부분의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줌 렌즈는 표준 화각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 줌 렌즈예요. 자, 표준 줌 렌즈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해볼래요? 자, 한쪽 손을 들어서 한쪽 눈을 가려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그 눈 이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화각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때 눈알을 굴리지 마시고 몇 도 정도 보이는지 한번 화각을 확인해 보세요. 몇 도 정도 보여요? 엄청 심각하게 보고 있네요.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45도. 오, 대단한 눈인데요. 로봇인 줄 알았어요. 보통 잘 못 맞추시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미리 조사를 해놨겠죠. 그게 46도였어요. 그래서 그 화각을 우리는 표준 화각이라고 불러요. 자, 표준 화각이라고 부르고요. 요게 표준 화각인데 요거보다 더 넓게 보이는 화각 있죠. 요거를 우리는 넓을 광자를 써서 광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각 렌즈. 표준처럼 보이는 렌즈는 46도 보이는 렌즈는 표준 렌즈. 그보다 좁게 보이는 렌즈는 우리 어릴 때 뭐 별 보고 달 보고 할 때 뭐 썼죠? 망원경 썼죠. 망원경, 전체 망원경. 그래서 우리 멀리 있는 걸 당겨서 볼 때 쓰는 렌즈를 망원 렌즈라고 불러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줌 렌즈는요. 표준 화각을 포함하면서 어느 정도의 광각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망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렌즈를 우리가 무슨 렌즈? 표준 줌 렌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 혹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요. 전원을 딱 키면 광각 렌즈에 세팅될까요? 망원 렌즈에 세팅될까요? 표준 렌즈에 세팅될까요? 얘기 안 하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 렌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광각 렌즈에 세팅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게 아니고 전부 다 광각에 세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광각 렌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왜곡된 느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각, 표준, 망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컴팩트 카메라나 독다이 카메라에는 나무 세 그루, 나무 한 그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나무 세 그루는 넓게 보이니까 광각이겠죠. 나무 한 그루는 좁게 보이니까 망원이겠죠. 그럼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중간에 어딘가에 표준을 지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줌 기능을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고 반대로 하면 축소가 되죠. 그리고 이제 볼륨 조절하는 거 조절하시면 마찬가지로 줌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광각이 어떤 느낌인지 망원의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화각에 대한 부분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고요. 24mm부터 200mm 망원 렌즈까지 화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이제 거리에 대한 부분들만 제가 표현을 한 건데요. 24mm를 찍었을 때는 되게 넓게 보이죠, 화각이. 그 다음에